아니 무슨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보증보험 안 들어가고 징역까지 가고 예, 지금 이 대출을 좀 많으신 분들은 보증보험이 또 거절당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테러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몬스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채널 내에 지금 이제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 임대사업자 지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보증보험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보증보험 이제 8월 18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보증보험 드는 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또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는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작년부터 지금 보증보험 이제 의무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예,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는 8월 18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8월 18일 이후부터는 보증보험이 의무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어디냐?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만이에요. 온리. 예, 그냥 일반 주택 임대 사업자 안 내고 지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 주택 임대 사업자, 예, 온리. 예, 만입니다. 예, 주택 임대 사업자만. 예, 그래서 8월 18일 이후 이제 갱신되는 갱신 계약부터예요. 예, 갱신 계약부터 이제 보증보험, 뭐 여러분 뭐 허그라든가 아니면 서울 보증보험, 예, 여기서 이제 보증보험 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증보험을 안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그전에는 좀 처벌 조항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무슨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보증보험 안 들어가고 징역까지 가고 그죠? 예,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형벌 조항은 없어지고 이거 징역 조항은 없어지고요. 보증금 10% 이내에서 예, 또 이제 가태료는 올렸어요. 3천만 원. 예, 올렸습니다. 예, 정말 임대사업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나 봐요. 예, 임대사업자를. 예,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가태료 이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임대사업자 분들 이제 보증보험 갱신계약 분부터 이제 보증보험 드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예. 자, 근데 보증보험이 사실 문제가 많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예전에 우리가 원룸이던 투룸이던 예전에 그 2009년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이 되면서 주차장법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가진 지주들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땅만 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자금으로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대출이 많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껴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장을 시켜서 건축자금 빌려갖고, 예, 건축자금 빌려갖고 대출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 대출을 좀 많으신 분들은 보증보험이 또 거절당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테러가 없습니다. 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퇴 앞두고 계시는 분들 오피스텔이라던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분양받아서 월세 받잖아요. 근데 분양받을 때 자기 돈으로 누가 합니까? 다 수익형 부동산 매입할 때는 다 레버리지 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여기 대출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 일으켜갖고 다 수익형 부동산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이제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대출 비율. 그러면 이런 분들도 보증보험 거절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계형 임대사업자, 예, 생계형 임대사업자, 예, 그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보증보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 뭐 보증보험에 대한 이 보증보험에 대한 의무까지 지고 이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임차인들한테 다 전가되는 겁니다. 임차인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죠. 임대인이 보증보험비를 내는데, 예, 임대인이 보증보험비를 내는데 뭐 임차인한테 일부 전가는 시킬 수 있지만 어떤 임차인이 이걸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보증보험을 내면은 그만큼의 전세라든가 월세는 임대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상 최우선 변제 가능한 세입자들. 주임법상,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권리보다도 만약에 앞에 이제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근저당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서 있는 근저당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더 앞서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액 임대차 같은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 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좀 고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최우선 변제는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2천짜리, 3천짜리, 4천짜리 월세들 있죠. 이런 것, 뭐 2천에 얼마, 3천에 얼마, 4천에 얼마, 5천에 얼마. 이런 것들은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앞서 있는 이제 채권자라든가 이제 뭐 근저당권 설정자보다는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감일 억제 권역이라든가 이제 수도권 지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에 4,300만 원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역시라든가 여기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2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들어라 라고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뭐냐. 근데 이것도 그냥 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세입자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자녀분 어디서 멀리 살고 있거나, 최우선 변제 요건은요, 그냥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내가 주택의 인도, 말이 어렵죠. 그냥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요. 예, 주민등록, 예, 전입 신고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을 내가 갖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보시면 지금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은 전세금 반환 부증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예. 자,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음 달부터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당연히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인데, 근데 세입자 보호도 있지만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예,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다만 여기 나오잖아요. 최우선 변제는 경매에 넘어가도 무조건적으로 세입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보증금이 작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증보험은 앞으로 8월 18일 이후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보증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예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예,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월세로 주고, 임대사업자인데 지금 월세로 주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 무조건적으로 막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주택 가액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채권 플러스 보증금이 60% 이하면 또 이게 또 각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가 됩니다. 60% 이하면. 예, 요것도 근데 지자체별로 약간 틀리더라고요.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이제 아울러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내용, 예, 맨날 뭐 댓글 보면 어렵다고 하셔갖고, 예, 쉬운 내용으로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8월 18일 꼭 기억하세요. 예, 가태료입니다. 안 내시면.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철인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휴가철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죠.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저도 회사 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 있으시면 항상 저희의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